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장에서의 모습들이 많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 공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콘서트를 못 가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나 멋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번 금토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부산 콘서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산 콘서트 가시는 분들보다 못 가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게 팩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상도 지역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 부산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더욱더 많은 분들, 부산에 있는 시민분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요.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영웅시대 분들로 인하여 더욱더 빛나고 있는 증거들을 또 제가 한가득 갖고 왔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창원 회원님들이요, 독거노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 나눔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철이니까 김장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김장 나눔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걸 여성분들이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는데, 이 영웅시대분들 직접 봉사활동을 또 다니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진과 함께 김장 300kg를 전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수 임영웅을 향한 팬심이 뭉쳐 연말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창원 회원님들이 무려 200만원 상당의 300kg, 진짜 많은 양이죠. 이것을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다들 영웅시대 굿즈, 후드티 입으시고,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근데 야, 이걸 이렇게 또 멋지게 하셔서 총 29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이 영웅시대 창원 회원님들이 씀씀이가 바른 팬클럽에도 가입되어 있을 만큼 이 경상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멋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경남 의료진 간식 지원, 울진 산불 복구 지원 등 현재까지 벌써 3천여만 원이 넘는 후원을 해오셨고, 대한적십자에도 매년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소식을 좀 좋은 목소리로 전달 드려야 하는데,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소씨가 목이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 목과 관계없이 소식 자체는 너무나 멋지고 대단하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홍천방 회원님들도요, 홍천군에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영웅시대 홍천방 회원님들이 지난 4일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성금 308만원과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전기장판 100개 구입비용 등 100만원을 기탁하셨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전해달라며 308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희망장학금 308만원을 또 관내 여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영웅시대 홍천방 회원님들은요, 임영웅님을 위한 31명의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기부활동 뿐이겠습니까? 투표 팬활동도 장난이 아닙니다.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52주 연속 1위를 또 달성했는데, 한 달에 5주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4,237만 득표수가 넘는 엄청난 투표량이 몰리면서 우리 아티스트가 52주에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쾌거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번 부산 콘서트,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시고 싶은 콘서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임영웅 티켓팅 실패하면 불효냐, MZ들의 신개념 효도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찬원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요. 예쁜 딸아, 임영웅 하반기 전국 투어 돌입했어.
전국의 아들, 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따님 되는 분이 티켓 구해오란 말이지? 라고 이렇게 답장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효도가 뭐 따로 있나? 부모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나? 임영웅 2,000원 펜을 엄마로 뒀다? 그렇다면 받아 적을 준비하고 들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명 피켓팅. 집에 있는 전자기기가 총동원되는 것은 물론 사양 좋은 컴퓨터를 찾아 PC방까지 찾아 헤맨다. 하지만 예매처에 접속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없어지는 좌석. MZ들은 부모님의 덕질에 목을 메고 있다. 김모 씨는 사실 실패를 여러 번 맛봤다. 자식에게 평생 부탁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가 티켓팅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한 10장이면 돼? 엄마에게 큰 소리까지 뻥뻥 쳤지만 접속하자마자 그야말로 광탈. 10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티켓팅 성공 팁이 돌고 있지만 이게 뭐 쉽지 않죠. 결국 7.8기 끝에 성공한 티켓팅으로 이 자녀분은 평생 받지 못할 극진한 대접을 어머님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는 연락에 엄마의 격한 환호가 시작됐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도 이렇게 좋아하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티켓팅이 끝났다고 자식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남은 건 콘서트 준비. 콘서트 예매가 끝나고 여러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가시나요? 엄마 굿즈 옷 사드려야 되는 거죠? 임영웅 티 응원봉 없으면 콘서트장에서 소외된다라는 댓글에 따른 쇼핑까지 나섰다. G.O.D 이후 처음으로 팬카페에 손수 가입까지 했다. G.O.D랑 임영웅 둘 다 하늘색이 응원 색깔인 건 안 비밀. 그러면서 그리고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고 해요. 24시간 집에 울려 퍼지는 임영웅 노래를 틀어주는 것도 딸의 역할이었고 평소에도 매일 들으시지만 콘서트가 다가오면 더 심하게 들으신다. 이제는 나도 가사를 다 외울 지경이다. 자식들의 아우성도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결국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 목격된 자녀분들의 모습입니다. 대망의 콘서트 당일 늦지 않게 엄마를 데려다 주는 것도 자식의 도리다. 콘서트장에 가까워질수록 차량 정체에 답답하다. 하지만 기대에 부푼 엄마 얼굴을 보니 괜히 뿌듯하다. 콘서트장에서 만난 랜선 팬클럽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아유, 우리 딸이 티켓팅을 해줘서 여기 왔지. 엄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콘서트 끝날 시간에 맞춰 모시러 가는 것이 마지막 관문. 콘서트장 입구에는 이미 전국의 아들, 딸들이 총 집합해 있다. 야, 너도? 라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 된다. 박모 씨는 아직 저희 엄마는 저 안에 있어요. 앵콜 무대까지 다 보고 나올 모양입니다. 라면서 웃었고, 티켓팅 실패가 불효인 요즘 티켓 예매 품앗이라고 한다. 하모 씨는 친구들끼리 이번 임영웅 때 티켓팅 도와달라. 다음번 너네 어머니 나오나 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일종의 티켓팅 거래를 나눈다고 합니다. 예매 노하우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두 명이서 동시에 티켓팅할 경우 한 사람은 VIP 좌석을 노리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이 자녀분들이 얼마나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의 팬카페까지도 도착을 해서 임영웅 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을 굽혀 기억자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건행이라고 크게 외치면 된다. 자, 뭐 요런 얘기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에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 팬분은 임영웅님을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다. 직접 증언하셨는데요. 내가 공황장애였어요. 그런데 엄마를 따라갔던 임영웅 콘서트장에서 입덕을 하게 된 뒤 팬클럽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임영웅의 힘이죠. 콘서트 자리가 하나뿐이라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가고 싶을 정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분이 공황장애였는데 엄마와 함께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가서 오히려 공황장애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씨 어머님도 공황장애가 심하셨는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안정을 찾았잖아요.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노래에는 분명한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나오는데 결국 임영웅도 이찬원도 MZ다. MZ 연예인은 팬 사랑도 남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요즘 K-POP 아이돌 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 열었던 콘서트의 퀄리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연장 맞은편에 있었던 히어로 스테이션,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푹신한 쿠션까지 팬사랑이 나와 있고요. 특히 부모님 세대인 팬들을 향한 임영웅의 건강 챙기기는 그야말로 유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팬분은 평생 안 받던 건강검진도 우리 영웅이가 받으라고 하니까 바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찬원님의 팬분들과 임영웅님의 팬분들 모두가 다 같이 기부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쭉쭉쭉 널리 번지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활약상들이 인터넷에 왜 공개되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또 그의 팬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번져나가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쏘아 올린 품절 사태, 너도 나도 읽는다. 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면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데 배우 한소희 씨와 그리고 하석진 씨, 이 당대의 배우들 중에서도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우리 아티스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런 장르가 다른 스타들 사이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낼 만큼 그 파워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파워를 우리 아티스트가 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 평가가 왜 지금 당연스럽게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임영웅이 모델을 하면 전부 다 구매한다. 바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 소식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이 광고주들의 이 움직임이 대단하다. 그런데 최근 신규 광고에 대한 소식이 살짝은 뜸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 준비하랴, 콘서트 준비하랴, 시상식 참석하랴. 최근에 시상식조차 참석하기 쉽지 않을 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일정은 정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땐 어쩔 수 없이 신규 광고 소식이 살짝은 끊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결과가 이 브랜드 평판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쭉 내려보면 우리 임영웅님의 12월달 광고 브랜드 평판 지수가 완전 거의 어마무시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순위별로 나왔는데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김혜수 씨, 3위가 뉴진스, 4위가 손흥민 선수, 5위가 방탄소년단이에요. 전체 연예인들 중에서 광고 브랜드 평판 순위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냥 광고 모델들 중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판 지수 점수 보세요. 159만 점이 넘지 않습니까? 김혜수 씨가 2위인데 임영웅님과 비슷한 153만. 그런데 정작 같은 가수인 뉴진스는 145만으로 15만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방탄소년단 124만으로 임영웅님과 25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포인트 지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번 12월 달에 특히 더 굉장했는데 임영웅님이 가수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연예인들 중에서 이 브랜드 평판 1등을 했다라는 건 진짜 기염을 토할 수밖에 없는 대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를 잡기 위한 이 광고주들의 움직임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소속사에서의 깜놀할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2024 시즌 그리팅 예약 판매 소식이 올라온 건데요.
바로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11번가에서 임영웅님의 2024 시즌 그리팅이 단독 예약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11번가에서 오후 2시부터 12일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다음 주 화요일날 단독 예약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다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내부가 야, 이렇게 임영웅님의 미모가 펼쳐져 있는 브로마이드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12일날 11번가에서 예약 판매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땐 발매되자마자 순식간에 전량 품절입니다. 그러니 알람 잘 맞춰두시고,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소속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전에 공지했다가 모르시는 분들 구매도 못하고 이거 순식간에 품절될 가능성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사전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즌 그리팅이 매번 살 때마다 느끼지만 다양한 구성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눈에 불을 켜고 계실 텐데, 콘서트도 가기 힘든 마당에 시즌 그리팅만큼은 놓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놓쳐선 안 된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들과 깜짝 놀랄 태거들, 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자마자 그야말로 돈물처럼 임영웅님의 소식이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NCT 드림 골든디스크 어워즈 주요 부문 후보가 공개됐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뭔 소리냐 하실 분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자,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주요 부문 후보가 공개된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 1월 6일 날 이 시상식이 열립니다. 어떤 음악 시상식을 따져본다 하더라도요,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만큼 거대하고 권위 있는 시상식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주요 부문 후보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에서 아이들, 악동 뮤지션, 아이브, 르세라핌, 피프티 거기에 임영웅님까지 방탄소년단과 빅뱅의 태양과 함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에 올라가는데요. 자, 왜 음반 본상에는 못 올라갔냐?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 모래알갱이, 이 모든 노래들은요, 실물 음반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됐기 때문에 이 음반 부분에서는 임영웅님이 이름을 올릴 수가 어떨까요? 없었다.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그러니까 2024년 1월이 아니라 2025년 1월에 열릴 24년간의 행적들에 대한 결과를 따질 때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24년도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음반 본상 부문에도 우리 아티스트 이름이 올라가면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지금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에 오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특히 1월 6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공연장에서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임영웅, BTS 한국의 가수들 중에서도 특히 임영웅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예전에 다른 유튜버 분의 촬영으로 인하여 공개된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이 인도네시아를 내방하여서 또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야, 그것도 파워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영웅님의 광주 콘서트 일정이 사실 1월 5일부터 1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흐름상 요번 멜론 뮤직 어워즈, 마마 어워즈처럼 임영웅님은 항상 공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특히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의 마지막을 알리는 막콘이기 때문에 이거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월 6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임영웅님의 공연이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열린다라는 겁니다. 아쉽지만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참석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아마 영상 편지 같은 형태로 좀 전달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던지 간에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 심리학자분께서 임영웅님에 대해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 김은주, 임영웅의 회복 탄력성과 항상심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임영웅에 입덕하고 나서 영웅 아리를 출간한 심리학자의 달라진 일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트로트 스타가 아닌 심리학자가 김지영의 트로토피아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영웅 아리라는 책을 낸 김은주 작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지영의 트로토피아는 유튜브 매거진 동화 채널과 네이버 TV 신동화 채널에서 격주로 방송되는 시리즈물인데, 자, 여기에 등장을 해서 이 작가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5년간 병수발하던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셨다. 마음을 공부하는 심리학자임에도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하던 마음의 응어리를 임영웅 씨가 풀어줬다. 그의 노래를 우연히 듣고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임영웅 씨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임영웅 덕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후 김 작가는 그가 출연한 방송과 노래를 다시 보고 들으며 자연스럽게 임영웅 덕후가 되었다. 무엇보다 임영웅의 훌륭한 인성에 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부터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 있다. 근데 이곳이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임영웅 씨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이후 팬들이 웅지순례 코스로 자주 찾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인기를 얻고 나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초심을 지키는 항상심이 매우 뛰어난 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을 준비된 스타로 표현했는데요. 무명 시절부터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며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더라. 그런 성실함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스타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특히 임영웅님의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묻자 소년 시절의 일화를 이 인터뷰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임영웅 씨가 어릴 때 얼굴을 다쳐 볼에 상처가 남았어요. 그 당시 임영웅 씨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내 얼굴에 나이키가 생겼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해요. 임영웅 씨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이 심리학자분이 볼 때 임영웅님은 자신의 멘탈, 심리적인 부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탄력성이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임영웅이란 사람이 이 작가님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니 이 작가님의 눈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잠자고 있던 소녀 감성을 깨운 오빠입니다. 중년의 헛헛함을 채워주는 오빠입니다. 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전문가들, 심리학자분들조차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분도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가 얼마나 남다른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금 선사하고 있는 게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다. 그런데 이런 미담이 또 터졌어요. 산타가 된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봤더니 선한 여영역의 대명사 임영웅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산타 영웅이 되었다. 바로 한국소아암재단에서 임영웅님이 선한 스타 11월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을 또 전액 기부하게 됐다. 이때까지의 누적 기부 금액만 6,830만 원이다. 아시다시피 이거 전부 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 열렬한 응원과 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또 자신의 1등으로 인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을 찾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인가 봤더니 자, 올해도 대상이 나오나 나 혼자 산다라는 이 간판 예능방송 프로그램 MBC에서 무려 2013년도 3월부터 편성이 되어서 10주년을 최근 맞이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 혼자 산다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10주년 특집 기자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데 나 혼자 산다가 그동안 정말 많은 대상 수상자들을 배출하면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담당 MC인 전현무 씨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임영웅 향한 러브콜을 터뜨렸다. 아시다시피 이 전현무 씨 임영웅님과 시상식에서 만났을 때도 나 혼자 산다 꼭 출연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긍정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요번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출연 러브콜을 또 터뜨린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임영웅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줬으면 한다. 쭉 한번 내려보니 바로 4월 4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홀에서 열린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요. 전현무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앞으로 나 혼자 산다에서 보고 싶은 스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특히 임영웅 씨를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스케줄상 어렵다고 말하더라. 무대나 다른 스튜디오 예능을 봤지만 저 사람은 뭘 먹고 일이 없을 때 뭘 할까 굉장히 궁금하다.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전현무 씨가 언제였죠? 저번 시상식 때 이렇게 마주쳐서 막 보이시죠? 잔뜩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고목나무에 매미처럼 붙어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게 몇 월 달이냐? 10월 달이죠? 이제 고작 2달도 채 안 됐는데 요때 이제 임영웅님에게 막 현장에서 러브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차후에 다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상 스케줄 때문에 출연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가능성이 왜 존재하느냐?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1월 6일날 열리는 골든디스크 어워즈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1월달이면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열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앵콜콘을 제외하곤 공식적인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이 1월부터 5월 사이에 2집 앨범도 준비하겠지만 제가 전부터 강조를 드렸죠. 2집 앨범을 발매할 때 그리고 이번 콘서트 때도 임영웅님이 2번이나 예능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 임영웅님이 예능방송 출연 안 할까요? 어떤 가수건 자신의 앨범이 발매되면 예능방송에 최소 1개 이상 출연을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도 1집 정규 앨범 때 유키즈 온 더 블록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전현무 씨가 계속하여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해달라고 애타게 러브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임영웅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스케줄상 어렵다. 그 스케줄상이 왜 어렵겠습니까? 올해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콘서트 일정이 12월부터 1월까지 꽉 차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영웅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기 전까지 그 사이에 2집 앨범이 발매가 되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 발표를 하건 그 1월부터 5월 사이에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죠. 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앵콜콘을 하고 난 이후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활동 때문에라도 제가 볼 때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하여 최소 2개 이상, 왜냐면 요번에도 2개 예능 방송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2집 앨범 때는 그 이상으로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하여 여러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죠? 굉장히 높고 그 첫 번째 타자로는 전현무 씨가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이 나 혼자 산다가 될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영웅시대 팬분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4,300만 뷰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제 곧 5천만 뷰를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 유튜브 차트는요,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3, 4위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두 올 다이가 3위, 모래알갱이가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또 보여줍니다. 임영웅님의 노래와 이 유튜브 내에서의 이 조회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대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 러브콜까지 터진 현재 사태.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현무 씨가 임영웅님이 어떻게든 나 혼자 산다에 내년 상반기에 등장할 가장 유력한 방송 프로그램이 되도록 물밑 작업을 엄청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이야기도 나눠봤을 정도이니 진지하게 임영웅님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해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너무 될 수밖에 없고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부터 마지막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인 광주 콘서트를 끝내면서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또 멋진 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본격적인 2집 앨범 활동의 시작과 더불어 최소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2개 이상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까지. 그리고 또 모릅니다.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첫 일정은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2집 앨범이 발매되면 그때도 이렇게 하반기에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 콘서트까지. 와, 이거 뭐 굵직굵직한 게 한두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